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드라마 이야기 나눠볼까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또 터져버렸는데요. 은호가 정말 고성희의 친딸이라면 지금까지 그녀가 믿고 살아온 모든 삶은 도대체 뭐였던 걸까요? 오늘 회차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답니다. 그 녹음 파일이 흘러나온 순간부터 은호는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는데요. 잃어버린 딸이라는 그 한마디가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면서 은호는 마치 세상이 뒤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 순간 은호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간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손을 잡아준 엄마, 밤늦게 공부할 때 따뜻한 우유를 끓여주던 엄마,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준 엄마. 그 모든 사랑이 혹시 거짓이었을까요? 평생 자신을 품어주고 사랑해준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면서도 동시에 동생 강호의 따뜻한 미소가 생각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누나 하면서 따라다니던 강호, 누나가 시집 갈까봐 걱정하던 그 순수한 마음들. 하지만 그 모든 소중한 추억들이 혹시 거짓된 기반 위에 세워진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은호의 가슴을 꽉 조여왔던 거죠. 은호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누구지? 정말 누구인 거야? 하고 중얼거리면서 말이에요. 자신의 눈, 코, 입. 이 모든 게 누구를 닮은 건지,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은 건지 갑자기 궁금해졌던 거죠. 내 진짜 이름은 뭐지? 내가 태어난 곳은 어디지? 나를 낳은 사람은 정말 고성희인 거야?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는데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흔들리니까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아니야, 이건 꿈이야. 악몽이라고. 하고 중얼거렸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고 고성희의 절절한 감정이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한편 강호는 겉으로는 화를 내며 은호를 밀어냈지만 속마음은 정말 달랐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누나를 지켜야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더라고요. 강호는 어릴 때부터 은호를 정말 많이 따랐었잖아요. 누나가 자신을 얼마나 아껴주고 챙겨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할 때도 누나가 나서서 지켜줬고 중학교 때 성적이 안 좋아서 속상할 때도 누나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도와줬었거든요. 누나는 정말 내 누나인데. 강호가 베개를 끌어안으며 흐느꼈어요. 핏줄이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누나가 가장 힘들어할 때 자신이 화만 내고 있다는 게 정말 후회되고 미안했던 거죠. 아,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했지? 하면서 베개를 움켜쥐고 울먹울먹했었답니다. 강호는 책상 서랍에서 어릴 때 은호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봤어요. 둘이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 그리고 은호에 대한 사랑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예요. 고성희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자신의 가족을 흔들어 놓는 상황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누나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컸던 거죠. 강호는 휴대폰을 들고 은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가족이라고? 어떤 말을 해도 지금 누나의 상처를 달래줄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은호를 그냥 두고 볼 지역이 아니잖아요. 은호가 눈물로 거리를 헤매는 모습을 멀리서 발견했는데요. 지역은 은호의 뒷모습만 봐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답니다. 은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예쁘게 보이는 석양도 아름답게 들리는 새소리도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저 혼자라는 외로움만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지역이 천천히 다가가서 은호양 하고 부르자 은호는 깜짝 놀라면서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아, 지역 선배. 왜 여기에? 하면서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죠. 집에 안 들어가시고 여기 계셨네요. 혹시 뭔가 힘든 일이라도? 지역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지혁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은호가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던 거죠. 지혁은 은호 옆에 조용히 앉으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든 상관없어.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은호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지혁 선배,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 정체성이 뭔지, 내 뿌리가 어딘지. 이렇게 헷갈리는 나 같은 사람을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은호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기분이에요. 뿌리도 정체성도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지혁은 은호의 손을 살짝 잡으면서 은호야,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제가 아는 은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진짜 은호의 모습이야. 지혁의 말에 은호는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혁 선배, 제가 만약 정말 고성희의 딸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어떡해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지혁은 잠깐 생각한 후에 말했어요. 은호야, 30년 동안 쌓아온 사랑과 추억이 하루아침에 거짓이 될 수는 없어. 은호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 강호의 사랑, 그 모든 게 진짜야. 출생의 비밀이 그걸 바꿀 수는 없다고. 바로 그때 성재가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성재는 큰 걸음으로 다가와서 은호를 향해 한 발 더 가까이 섰어요. 성재의 얼굴에는 질투와 분노, 그리고 강렬한 소유욕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혁,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성재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 있었죠. 지혁은 침착하게 일어서며 성재, 너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은호 씨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 라고 맞받아쳤어요. 그리고 성재는 지혁과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지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자를 붙잡지 마라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도발적인 말이었는데요. 감당할 수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지혁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성재는 비웃음을 지으며 넌 은호의 진짜 모습을 몰라. 그녀가 얼마나 복잡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야 라고 했어요. 이어서 성재는 은호를 바라보며 은호,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나야. 내가 어떤 출신이든 어떤 비밀이 있든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왜냐하면 잠깐 멈춘 성재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거든. 와, 이 장면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요. 성재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완전히 확신에 찬 모습이었죠. 마치 은호를 소유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위험한 확신이었어요. 성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은호, 나는 내가 고성희의 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내가 누구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은호는 그런 성재의 강한 확신 앞에서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성재 씨. 하고 은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지혁이 먼저 나섰어요. 지혁은 성재의 말에 분노를 꾹꾹 억누르면서 야, 너 정말 그렇게 말한다고 은호 마음이 움직일 줄 알아? 은호는 내 소유물이 아니야. 라고 소리쳤거든요. 성재는 비웃음을 지으면서 소유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은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너처럼 동정심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라고 받아쳤어요. 동정심이라고? 너 정말. 지혁이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은호가 급하게 말렸어요.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은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제발.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정말 살벌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은호는 그 한가운데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고요. 성재는 마지막으로 은호에게 말했어요. 은호, 시간을 줄게.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 나는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거든. 그 말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은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담긴 그 녹음 파일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다는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면서 은호를 괴롭혔어요. 은호는 밤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고성희의 딸일까? 그렇다면 왜 나를 버렸을까?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결국 은호는 고성희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실이 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고성희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다가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은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고성희가 문을 열고 은호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호야? 하고 떠듬거리면서 말했는데요. 그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해요. 은호가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시죠? 고성희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은호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네. 들어와. 밖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고성희는 은호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맞구나.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30년 만에 내 딸을 다시 보는구나. 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자신이 고성희의 딸이라는 뜻인가요? 정말 당신 딸인가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은호야. 드디어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망하는 이 세상에 엄마가 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정말로.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지켜내지 못한 거야. 고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고성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 나이가 겨우 20살이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자애였지. 너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 상황이 정말 복잡했어. 너를 낳아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거든.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 은호는 고성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혼란스러웠죠. 그렇다고 해서 아기를 버리는 게 정당화되는 건가요? 은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고성희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매일매일 내 생각을 했어. 잘 자라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까. 원망한다고요? 저는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성희가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은호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지켜내지 못했다는 말,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은호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뭐가 달라져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어요. 저한테는 이미 가족이 있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 저랑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핏줄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랑이 전부죠. 저를 사랑으로 키워준 분들이 제 진짜 부모예요. 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성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은호야, 엄마도 널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사랑해서 포기했다고요? 은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게 사랑인가요? 진짜 사랑은 끝까지 지켜내는 거 아닌가요? 은호야, 그때 상황을 내가 알면. 고성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은호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은호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고성애 씨의 딸이 아니에요. 다른 분을 찾으세요. 은호야, 제발.
고성이가 은호의 소매를 붙잡으려 했지만 은호는 뿌리쳤어요. 손 떼세요. 저한테는 이미 엄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서는 은호의 뒷모습은 단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정말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은호가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어요. 고성애 씨 30년 전에 저를 포기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남기고 은호는 집을 나섰는데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강호가 몰래 그 자리에 숨어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은호가 떠난 뒤 강호는 고성희에게 달려와서 할머니 하고 소리쳤어요. 아, 잠깐. 강호가 고성희를 할머니라고 불렀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던 거죠.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강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누나를 2번 버리지 마세요. 이제라도 솔직하게 다 말하세요.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고성이는 강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호야, 내가 왜 여기에? 할머니가 누나한테 거짓말하시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서요. 강호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사실 누나가 할머니 친딸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이 말에 고성이는 더욱 당황했어요. 강호야, 내가 뭘 알고. 저도 이미 다 조사했어요. 강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누나는 할머니가 길에서 주운 아이예요. 그때 할머니가 정말 어렸고 갈 곳이 없어서 누나를 우리 엄마한테 맡긴 거죠. 이 충격적인 폭로에 시청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고성이가 은호의 친엄마가 아니라 은호를 구해준 사람이었다는 거네요. 강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할머니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세요? 누나를 구해주신 건데 왜 누나를 버렸다고 자책하세요? 고성이는 강호의 매서운 눈빛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호야. 그때는 정말. 할머니, 누나는 평생 사랑받고 자랐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가족이 얼마나 누나를 아꼈는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와서 혼란스럽게 만들면 어떡해요? 강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가 누나를 구해주신 건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하지만 왜 거짓말을 하세요? 왜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세요? 고성이는 한참을 울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강호야. 그때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 은호를 데려온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거든. 그게 뭔 말이에요? 강호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은호는 어떤 재벌가에 숨겨진 자식이야. 그 집안에서는 은호의 존재 자체가 위험했어.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호는 이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재벌가에 숨겨진 자식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호를 안전한 곳에 숨겨야 했던 거야. 그 집안 사람들이 은호를 찾으면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고성희의 고백은 계속되었어요. 한편 지역은 은호의 곁을 지키려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은호가 고성희와 만나고 난 뒤 더욱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확실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지역은 은호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호가 나타나자 지역이 일어서서 은호야, 밤새 많이 힘들었지?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은호는 지친 표정으로 지역 선배. 어떻게 제가 여기 올 줄 알았어요? 하고 물었어요. 은호 씨가 힘들 때마다 이 카페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지역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역은 은호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은호 씨,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안 물어볼게요.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했어요. 은호는 그런 지역의 배려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지역 씨, 저 정말 복잡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지역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은호 씨, 나랑 같이 시작해 봅시다. 정말로요. 시작이라니. 무슨 말씀이에요? 은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동업이라는 이름이라도 좋아요.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면 그 과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역의 눈빛은 정말 진실했어요. 지역은 가방에서 사업 계획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은호 씨가 좋아하는 디자인 일, 저도 함께 해보고 싶어요. 저는 경영 쪽을, 은호 씨는 창작 쪽을. 어떠세요? 은호는 지역의 제안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죠. 지역 씨, 전에 공중부터 하자고 했던 말 기억하죠? 나는 이제 그만 속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역은 은호의 신중함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좋아요. 그럼 정말 계약서부터 쓰죠.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해서요. 은호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지만 지역 선배, 지금 제 상황을 보세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사업을 하시겠다고요? 은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역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호야, 제가 보는 건 지금의 은호야. 과거가 어떻든 출생의 비밀이 무엇이든 상관없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은호 씨와 함께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지역의 모습을 보면서 은호는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재처럼 소유하려 들지도 않고 그저 자신이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려 하는 거죠. 시간을 좀 주세요.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요. 충분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성재는 그런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카페 밖에서 망원경으로 지역과 은호의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던 거죠. 지역과 은호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은호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성재의 손은 망원경을 꽉 쥐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안 돼. 은호를 잃을 수는 없어. 성재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성재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그 일. 시작해. 성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가 뭔가 말하자 성재가 대답했어요. 지역놈을 완전히 무너뜨려야겠어. 그놈이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버려. 은호를 지역에게 빼앗기느니 차라리 내가 모든 걸 무너뜨리더라도 은호를 지킬 거야. 성재의 눈빛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는데요. 성재는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은호의 과거도 파헤쳐봐. 고성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뭔지 알아내라고. 과연 성재가 어떤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그의 집착은 점점 더 위험한 수준으로 치달아가고 있었어요. 전화를 끄는 성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은호야, 넌 내 거야.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어. 정말 소름 끼치는 독백이었죠. 그날 저녁 은호는 집에 돌아와서 강호와 엄마를 마주했어요. 강호는 은호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누나 하고 부르며 안겼어요. 강호야. 은호가 동생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내가 너한테 화를 내서. 누나,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강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도 은호를 보며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하고 말하며 은호를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은호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피가 섞여 있든 아니든 서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구나. 엄마. 강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가며 안아주었어요. 강호는 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사실 내가 고성의 할머니한테 다녀왔어. 뭐라고? 은호가 깜짝 놀랐어요. 누나 걱정돼서. 진실이 뭔지 알아보고 싶어서. 강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강호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들을 은호에게 털어놓았어요. 고성이가 은호의 친엄마가 아니라 은호를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은호의 진짜 출생에 얽힌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성의 사장님이 나를 구해준 거라고. 은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누나. 그리고 누나의 진짜 출생에는 더 큰 비밀이 있다고 하더라고. 강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은호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내가 누군지는 여전히 모르는 거네. 바로 그때 은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은호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내 친모의 이야기는 시작일 뿐이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까지 조심해라. 은호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제 막 겨우 마음을 다잡으려던 순간인데 또 다른 비밀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쳐온 거죠. 누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강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은호는 핸드폰 화면을 강호에게 보여줬어요. 강호도 그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누가 보낸 거지? 강호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도 다가와서 메시지를 보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은호야, 이상한 사람이 장난치는 걸 수도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은호는 그 메시지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문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뭔가 진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보낸 것 같았거든요. 도대체 또 뭐가 있다는 거야?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또 뭐가 있다는 거지? 은호가 중얼거렸는데요. 바로 그때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였죠. 은호 가족은 모두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그 남자는 집을 올려다보더니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사람 누구지? 강호가 수군거렸어요. 그 남자는 잠깐 서 있다가 다시 차에 타고는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은호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누나, 저 차. 우리 집 앞에서 뭘 하는 거지? 강호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은호는 다시 핸드폰을 보며 그 메시지를 읽어봤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혹시 고성이가 말한 재벌가의 숨겨진 자식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은호에게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은호의 진정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검은 차의 정체는 뭘까요? 익명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이며 왜 은호에게 경고를 한 걸까요? 다음 회에서는 어떤 새로운 진실이 밝혀질지, 그리고 성재의 위험한 계획이 어떻게 실행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지역은 과연 은호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누가 진짜 은호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은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드라마, 다음 회도 절대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은호의 앞으로의 운명이 궁금하시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자세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